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한 배상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제안한 게 1+1+ 알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 법안 또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2+2+ 알파라는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 1+1+ 알파, 2+2+ 알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1 제안은 정의당도 동의했던 안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와 관계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한국 기업 플러스 일본 기업 플러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의 성금을 더해서 배상을 하자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 알파는 뭐냐? 그러면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그래서 2+2+죠. 거기에 플러스 국민 성금, 양 국가의 국민 성금. 거기에 더해서 하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었죠. 최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어르신 이 고령의 어르신 네 분께서 일본을 상대로 일본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명칭이 이제 일본제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본제철의 최근 명칭은 신일철 죽음입니다. 신일철 죽음이라는 회사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재판소에서는 최종 2003년도에 최고재판소에까지 패소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 나온 거지요.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어르신 이 네 분은 다시 한국에서 2005년도 2월 28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패소를 하는데 다행히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원고를 승소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심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았을 때 한 명당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되는데 2013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간에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을 두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강제징용 최종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그 소송을 지연을 하는 조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그 다음에 법관 해외 공간 파견 확대를 요구하게 되죠.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하염없이 지연되게 됩니다. 결국 2005년도에 시작한 소송은 13년이나 걸려서 2018년 10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유일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 98세라는 고령으로 유일한 생존자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2019년도 5월 2일 날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께서는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서
배상을 하지 않고 지연을 하니까 매각 명령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이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무역 수출 규제를 하게 되죠. 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한국 무역에 수출하는 그 반도체 생산의 전략 물자 수출을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확정 판결한 건 인정할 수 없다. 불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그 일본 제철과 그 다음에 이 신일본 제철은 동일한 회사다. 그래서 현재의 신일본 제철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은 이미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사라졌다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개인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 불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도 불인정을 했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우리 그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제안한 1+1+α 그리고 뭐 2+2+α 당연히 일본의 사과와 대법원 판결 인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도 찬성할 수 없고요.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가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왜 국민성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왜 우리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에 대한 사과도 없고 가해자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나 국민성금으로 한다는 부분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이 누락된 지금 현재 문희상 의장님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정말 그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그리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국회가 이렇게 문희상 의장님이 이런 뭐 여러 제안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건 결코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일단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한 여러 단체들의 제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졸속으로 추진했던 그 위안부 합의가 다시 재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의 이 제안을 저희가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이 강제징용 배상안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